예, 그 476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앞에까지는 동산과 부동산 동시에 이야기했는데 물론 부동산 위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 것인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등기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요 법률 행위 세부적으로 보면은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채권 행위를 하고 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거. 기인해서 거기에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물권 행위를 통해서 물권 행위, 소유권 이전의 합의, 물권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종국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돼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의 등기를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인 등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채권 행위에 무효 취소 하자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는 별개의 독자정의 법률 행위다라고 보는 독자성 인정설이 있고 이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합체된 한 몸이다라고 보는 독자성 부정설이 있는데 이거는 계약법 하고 올 때 기본적인 거는 하고 왔습니다. 차후에 요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급적으로 실효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때 물권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무인설이고 물권 행위도 영향을 받아서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면 물권 행위는 유인 행위가 될 것인데 다수설은 무인설을 취하고 판례는 유인설을 취한다라는 것. 독자성 인정설을 취할 때는 이론상 무인설이나 유인설과 결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독자성 부정설을 취하는 사람들은 다 유인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 상태라면은 무인설에 따를 때에는 A는 B에 대해서 채권적 말소 청구, 채권적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을 것이고 유인설에 따르면 등기가 여기에서도 소유권이 회복됐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이전 청구 또는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 이 경우에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등기가 B한테 있을 때 거래가 한 번 더 일어나서 이미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있다면 이거 어떡할 것인가. 그 이후에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A, B 간의 채권 행위가 실효되었을 때 무인설에 따르면 일단 이 유효한 등기를 가지고 거래했으니까 여전히 C가 소유자라는 것. 그러면은 이때는 C가 이미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A는 C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 근데 유인설에 따르면 요게 실효되면은 요것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 등기는 원인 무효인 등기이고 소유권이 여기에 회복됐기 때문에 이 A는 C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론상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각종의 제3자 보호 규정 경우에 따라서 선의자만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 이 무인설에 따르면은 이 조문 있으나 마나한 당연한 규정이고 유인설에 따르면은 그게 예외 규정, 특별 규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무인설에 따르면은 언제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받아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인설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일단은 거기까지 확인하시죠. 476페이지 물권행위,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법률행위로서 물권행위의 요건 앞에서 공부해왔던 것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 시간을 읽어보시면서 관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별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도 이미 하고 왔습니다.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고 처분권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일단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나중에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처리가 되고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이 행위의 문제를 남겨놓지 않는 처분행위인데 이거는 처분권 없는 자가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 물권행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서술해 놓은 것이고 물권행위의 적용법규 관념 정리하는 겁니다. 민법 총칙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대부분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편에 있는 계약, 물권계약도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허용하는 한 적용될 것이고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때 공시방법은 어떤 요건을 작용하는가 물권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보는 견해 또는 효력 요건으로 보는 견해 또 다른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워낙 종래 성립 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효력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팽배하게 대립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쓸 때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쓰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딱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의 위치를 놓고 워낙 견해가 팽배하게 대립되니까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본다라고 쓰면서 실제 민법책은 효력 요건 쪽에 위치해 놓고 쓰고 있다는 것. 479페이지.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가 그렇다라는 독자성 인정설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독자성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는 시각이 있긴 한데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을 때 거기에 기초해서 행해진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은 물권행위는 무인행위, 영향을 받아서 역시 소멸된다고 보면은 유인행위라고 본다는 것. 판례는 유인설을 따른다라는 것. 논의의 실이 관념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은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보십니다. (186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강론 쪽에 들어가면은 세부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187조에서 상속, 판결, 수용,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된다. 단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의 등기를 처분 요건인 등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때의 등기를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인 등기다 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열어보면은 대항요건인 등기도 있다라는 거. 임차권 등기, 환매권 등기,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선박 등기 이런 것들은 대항요건인 등기가 있다는 것. 그런데 딴 말 없이 등기 이야기하면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인 등기를 말한다는 것. 등기는 이것 때문에 둔 것이라는 것. 이것들이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 상속과 연결되어서. 그러면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거 이야기하면은 유치권, 법정 담보 물권이고 법률 규정상 요건이 구비가 됐을 때 인정될 것이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위에 저당권부 권리 질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그거는 등기부 얼구에 부기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는 뭐 소유권을 놓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등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 시점과 관련되는 겁니다.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하고 이제 이걸 B 앞으로 등기하려고 할 때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 등기하려고 할 때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 그게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 사항, 표제부 이야기고, 그 다음에 권리의 사항, 값고 을고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런 것들을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등기라 하는데, 등기가 행해지려고 하면 일단은 신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신청하면 접수할 것이고, 그리고 심사하고 기록이 되었을 때 등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고,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라는 거. 이 경우에 공동신청하게 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관련해서 권리 다툼이 있을 때 공동신청이고, 권리하고 관계없는 표제부 등기라든가 권리하고 관계 있다 하더라도 다툼이 해결된 경우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할까 지금 좀 균형 재정하고 있는데, 일단 저기까지 확인하시고 481페이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때의 등기를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용 범위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그 밖의 부동산 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 권리, 질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변동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원인은 매매, 교환, 증여, 대물 변제 등이 기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 각종 제한물권 설정행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법 가면은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등기를 갖추지 못한 부동산 양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걸 B가 매입을 하고 돈 다 줬다 하더라도 등기 안 했다면은 이 사람은 매수인인 채권자에 불과한 것이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다는 거. 그래서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 그런데 이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된다는 것. 미등기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로 매매를 하고 등기는 당연히 못 해줬을 거고,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자기의 점유를 상실당했다 하더라도 이걸 팔아치운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매도하고 점유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B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이때 원칙적인 등기 방법은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갖추어서 C한테 넘겨줘야 될 것이고, B가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이 C는 B를 대위해서 A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B에게 넘겨놓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3자 간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합의에 의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관계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B가 A한테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A는 나는 이 대금 다 지급받을 때까지 못 넘겨주겠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일단 등기를 갖추지 못한 부동산 양수인의 법적 지위 482페이지 보면은 1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2번 미등기 양수인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관습상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인정 안 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등기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해한 방해배제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양도인의 방해배제 청구를 대외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자로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 미등기 양수인의 대내관계에서의 법적 지위, 그게 26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이 매매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이 매매가 유효하게 존재해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미등기 양수인의 등기 청구권 동그라미 1번 483페이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점유하던 미등기 매수인이 전매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역시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소유예서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 요건을 구비했다는 것. 시효취득도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등기는 처분 요건인 등기가 아니고 시효취득 효력 발생 요건인 등기가 된다는 것. 그러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역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돼야 되는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근데 이 사람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줌으로써 이 중간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라면 이때는 10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 구별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차이가 뭐냐면은 매매에 있어서 점유는 매매의 요건이 아닙니다. 매매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한다는 말은 등기 청구권과 관련되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는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이 탈락됐기 때문에 이때는 10년 소멸시효 진행한다라고 했다는 것.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 C는 B를 대위하여 A한테 B에게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있습니다. 두 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까지 됐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요건이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요거 아니다 했으니까 이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무조건 외울 거 아닙니다. 상속이 세부적으로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쪽에 있지만 어떤 부동산인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그냥 이 사람한테 아들 하나만 있다고 봅시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등기 여하 불문하고 소유권이 상속돼 넘어온다라는 것.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는 아무런 권리를 누릴 수도 없고 상속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돼 온다라는 것.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전 등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등기되기 전에도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저끼리야 다투겠지. 근데 권리자 의무자가 다투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거는 어쨌든 가족관계 등록부 가지고 뭐 상속 비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물건이 변동되니까 등기 없이 변동되고 그 다음에 이 판결,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는 것. 기출문제 풀이할 때 했는가, 저 앞에서 했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입을 하고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이전 등기하라 이행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행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만 가지고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닙니다. 등기 이전해 주라 했지 B가 소유자다라는 말 안 했습니다. 이거. 원래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이 판결을 받으면 이 판결 정본 첨부해서 B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에 의해서 등기가 격려돼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판결, 뭐 극단적으로 A 소유물로 등기되어 있는데 B가 실제로는 자기가 신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유권이 내한테 있음을 확인하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B가 소유자다 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 B가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 판결에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공유물 분할 판결,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서 채권자 취소 판결이 있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공유물 분할 판결만 보겠습니다. 한 개의 토지에 A가 지분 2분의 1, B가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야 공유물 분할하자. 너하고 같이 소유하기 싫다. 해가지고 분할하기로 했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1회 되면 1회 분할하면 되고 1회 되면 1회 분할하면 되고 1회 되면 1회 분할하면 되고 1회 되면 1회 분할하면 될 건데 분할 합의가 안 돼. 그래서 분할 합의가 안 돼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합니다. A는 1에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B는 1에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성 판결에서 이거는 형식적 형성의 소를 하는데 법원은 여기에 구속 안 됩니다. 법원이 보니까 내가 보기엔 1에 나누는 게 낫다. 너희 둘이 1에 나누라. 이거는 A 거, 이거는 B 거. 판결 확정 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형성 판결 확정 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 등기부 한번 볼까요? 예컨대 이 등기부 200제곱미터 표제부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소재, 지분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을 거고 갑구에 보니까 A가 지분 2분의 1, B가 지분 2분의 1 되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하게 가면 등기부 얼굴에 A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무시하고 그래서 11번 지분인데 요 등기부가 있다는 거죠. 등기부가. 먼저 분필 등기를 하려면 일단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시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분필 등기를 하려면 지적법상 분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이 등기부를 놔놓고 원래 이 11번 지분으로 되어 있는 이걸 표제부 변경 등기를 통해서 100제곱미터로 만들고 일단 지적법상 지적공부 분필을 해가지고 원래 11번 지번에 200제곱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요 한 개는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은 나누어지니까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하는 것만 하면 될 거고 한 개는 지적공부를 창설을 해가지고 11의 1 100제곱미터 하면 될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 절차 들어오면은 한 등기부는 있으니까 요 표제부 변경 등기를 해서 100제곱미터로 만들고 한 개는 등기부를 개설을 해서 100제곱미터로 만들고 11의 1 등기부 A 2분의 1 B 2분의 1 이래 되어 있을 건데 요걸 A가 가지기로 했으면은 요거 전체를 A 소유로 하기로 하면 되고 요거 전체를 B 소유로 하기로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가 되기 전에 분할 판결 확정 시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 일단 요 경우에 그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길을 열어놨다는 것. 원래 단독 신청과 관련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인데 이 형성 판결과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는데 근래에 법을 개정해서 단독 신청하게 해놨다는 것. 수용. A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개발을 위해서 수용을 하면 수용 기일에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 등기 없이. 관공서로서 권리 다툼의 여지가 없을 거니까 요 서류 첨부해서 단독 신청하면 되고 경매와 관련된 것은 여러 번 하고 왔는데 어떤 부동산인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누가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했을 수도 있고 누가 압류 절차를 거쳐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누가 경락을 받고 경락대금 완납할 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것. 팔아치우려 하면은 등기까지 해서 팔아치우라는 거예요. 처분 조건인 등기가 된다는 것. 기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이상권 하나만 살짝 보시면은 간단하게 A 소유의 토지, A 소유의 건물, 그냥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보겠습니다. 이때 이 건물만 B가 매입을 해서 등기를 갖추면 원칙적으로 이 B는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에 기록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진다라는 것. 그러면은 등기부에 기록은 없지만 이 B는 지상권인 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단독 신청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B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하는 것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것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186조와 관련되어서 등기 청구권이 나올 때 그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 187조와 관련되어서는 등기 청구권이 없을 수도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는데 187조와 관련해서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면 물권적 청구권이 될 거라는 거지 대체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효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긴 하지만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등기 없이는 아직까지 물권을 취득을 못했어. 따라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임차권자의 등기 청구권, 임차권에 기인한 채권적 청구권,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권, 역시 채권적 청구권. 본 이유가 다음 중 물권적 등기 청구권인 것은, 다음 중 채권적 등기 청구권인 것은, 섞어놓고 다음 중 성질이라는 것은 판단할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외우고 싶지요. 외울 수 있는가 교과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일단 등기는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3페이지 상속, 공용징수,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된다.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에서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등기를 처분 요건인 등기라 하고 넘기시면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 상속과 유사한 법률에서 포괄 유정, 특정 유정 아닙니다. 포괄 유정 해서 합병이 있고 공용징수, 그 다음에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합유물 분할 판결을 하는데 합유물 분할할 때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판결, 그게 사행위 취소 판결이고 상속재산 분할 판결은 역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소급표가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도 공유물 분할입니다. 그런데 상속의 법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소급표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경매,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 다음에 기타,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이때는 등기 청구권 없겠죠. 법정지상권 취득했을 때, 이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등기 청구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마찬가지고,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등기할 게 아니니까 등기 청구권 없을 거고, 법정저당권 취득, 이거는 임대차 쪽에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했을 때 최후 2년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 압류를 하면 저당권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 이것도 선순위 저당권으로 인해서 자기 권리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자가 그걸 면하기 위해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은 그 순간 저당권이 변제자에게 이전되어 온다는 것. 7번 공동저당가서 볼 것이고 특수지역권 관습에 의해서 취득될 때 그때 등기 없이 취득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혼동해야 물권 소멸 좀 이따 볼 것이고 다음 거 물권법 요 총론 끝나는 자리에 있고 존속기간 만료에 한 용익물권 소멸 피담보 채권 소멸되면은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담보권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 건물 멸실되면은 저 앞에 민법 성취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다가 다 먹어버리면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그에 대한 소유권도 없어져 버릴 거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변동, 공유수면 매립은 결국에는 건물 신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신축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듯이 공유수면 매립할 때도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기속재산 불하,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변동, 환지 공고가 있으면 그때 권리변동 일어나고 부합, 소유권 쪽에 가서 보고 전세권의 법정갱신, 존속기가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법상 당연히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186조 사안인지 187조 사안인지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논의가 있는 거. 이미 하고 왔는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채권 A가 소급적으로 실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인설에 의하면 물권 행위는 유효하니까 소유권이 여기에 있고 A가 복귀 받으려 하면은 등기가 돼야 돼. 그렇게 보면은 186조 사안이고 무인설에 따를 때는 유인설에 따르면 이것도 실효됐으니까 등기가 여기 있어도 이미 소유권이 복귀가 됐어. 그러면 187조 사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 있어서 지속 시기 A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 법인에 내가 주거든 가져가라. 주거든 가져가라. 기본적으로 사망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비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사망한 때 유정에 의해서 출연할 때 이때 물건이 변동이 되어서 비법인 소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등기 가져가기 전에 그 아들이 딴 놈한테 팔아치우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버렸으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판례는 자기들끼리는 등기 없이 변동되지만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때 종국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자가 누구냐? 그럼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판례가 이원적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을 해놨는데 아까 지상권과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쪽이냐. 등기부를 보니까 A가 소유자로 돼 있고 을구에 보니까 누군가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또는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야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 소멸되는가? 아니면 말소 등기해야 소멸되는가? 등기해야 소멸되는가? 아니면 등기 안 해도 소멸되는가? 이쪽을 상대적 소멸설이라고 이쪽을 절대적 소멸설이라는데 판례는 이쪽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음 제한물권 소멸 청구는 제한물권 쪽에 가서 보기로 하고 전세권 소멸 통고도 마찬가지 한 번은 읽어는 보시고 부동산 물권 포기할 수도 있고 187조의 예외라고 해놓은 것이 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 때문입니다. 점유시효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187조의 등기는 처분요건인 등기라는 것, 단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는 시효취득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488페이지 등기청구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거는 사권이고 등기 신청권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공권이 되는 것이고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그 성질,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 186조와 관련돼서 등기청구권이 나오면은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채권적 등기청구권. 그렇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지. 약정을 아무리 새끼손가락 걸고 해도 등기하기 전에는 물건을 취득한 바가 없어. 따라서 이자의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이거 법률행위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 한데 이번은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인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해제 조건부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체관계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청구권, 그거는 결국에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지상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A 소유의 토지, A 소유의 건물 달리 합의한 바 없이 B가 건물만 매입하면은 우리 법리상, 관서법상 법정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물건을 B에게 취득시킨다는 거. 등기부에는 지상권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이 사람은 실체 권리는 물건인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등기부의 기재와 실체권인 물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이라는 거. 그래서 187조와 관련돼서는 등기청구권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은 물권적 등기청구권이 나오는 게 원칙이라는 것. 단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489페이지 임차권, 환매권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것.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 청구권, 이거는 논의가 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666조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도급과 관련되어서 수급인의 보수 청구권과 관련돼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청구 대상 한번 읽어보시고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가 앞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인 등기 청구권. 등기를 함으로써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는 자가 공부에 소유자 아닌 자로 기재되어 있을 때 무효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것.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게 위조가 되어서 B한테 등기가 되어 있고 이게 C한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소시키고 이거 말소시켜서 자기 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래 해도 되지만 소유하니까 그냥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를 회복해도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런 수도 있습니다. A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매매 등에 의해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그리고 C 앞으로 만약에 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봅시다. 이게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서 무효 취소될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는데 그때 절대적 무효 취소 사유면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상대적 무효 취소 사유면 이 사람은 선의자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해제됐을 때 원칙적으로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 이 법리를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의자로서 또는 해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버리면 말소 못 시킵니다.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법은 이 사람을 보호하든가 저 사람을 보호하든가 법 원리대로 해야 돼. 원래 팔 때는 10억짜리였는데 팔고 등기가 여기 넘어가 있을 때 100억짜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 해제가 되었을 때 90억을 더 달라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제한물권 설정 등기를 해 주었다고 봅시다. 앞에서 말했던 그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말소 안 되는 권리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이고 매매에 의해서 B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B가 누군가에게 제한 물건을 설정해주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말소 안 되는 권리라는 것. 그러면 이것도 말소 못 시킵니다. 이 제한 물건은 이 권리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소되면 이것도 말소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게 말소당하지 않을 권리라면 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도 말소 못 시킨다는 것.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말소등기 청구권 가지고는 A가 권리를 회복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진정명의회복 이전 등기를 할 실익이 있다는 것. 그걸 길게 늘어 써놓은 것이고 일단 진정명의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라는 거. 그 관련되는 걸 쭉 써놓은 겁니다. 넘기시고 그러니까 진정명의회복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효에 안 걸릴 거고 그 493페이지 7번 등기 청구권 양도될 수 있는가? 전인의 합의가 있으면 양도될 수 있다는 것. 등기 청구권과 관련된 이것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양도인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판례 입장. 다음에 494페이지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소로서 등기해놨는데 등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94페이지 등기의 효력 이야기했을 때 원칙적으로 종국 등기의 효력을 이야기합니다. 등기됨으로써 권리 이전적 효력,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다음에 순위 확정력,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된 수개의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등기 선후에 따라서 정해지고 동구이면 순위번호, 별구이면 접수번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를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이거는 3월달이었고 이거는 5월달이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누가 전세권 등기를 해놨는데 4월달에 해놓고 누가 저당권 등기를 해놨는데 7월달에 해놨다. 물론 접수번호 이야기인데 같은 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 설정해준 자가 누굴 거냐? 이 사람이고 전세권. 이 저당권 설정해준 자는 누굴까? 이 사람이고 별구라면 번호가 각각 독립된 번호가 있으니까 그 독립된 번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접수번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같은 구라면 순서대로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순위 번호 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대항적 효력, 대항력 있는 등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완전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말소되기 전에는 등기관이 임의로 말소시킬 수는 없고 따라서 번호를 다음 번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법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례가 이걸 법률상 추정력이라 본다라는 것. 어떤 등기의 권리적 법 추정력은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대리권 존재 그런 것들이 다 적법하게 있었던 걸로 추정해 준다는 것. 495페이지 넘기시고 496페이지 원인, 절차, 정당한 대리권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그 저당권 등기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추정도 받는다는 것. 이 추정력 때문에 등기부를 믿었다면 선의 무과실이 추정이 될 것이고 등기된 내용은 알았다는 악의로 추정될 것이고 보존 등기에 추정력이 있는가? A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일어났고 옛날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쪽팔리지만 일본법 적용을 받았고 일본법상 등기가 대항요건이라 했습니다. 그럼 대항요건일 때는 등기 안 해도 내 거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놓고 등기 안 하고 사놓고 등기 안 하고 넘기고 해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가 신축한 것처럼 해서 부동산 등기법상
보존 등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은 이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했을 수도 있고, 보존 등기도 사실상 추정력은 있다라고 읽어내기는 하지만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상 보존 등기일 때는 원래 부동산 등기법상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도록 해놓은 거라고. 근데 원시 취득자 아닌 자가 부동산 등기법상 보존 등기를 했을 때는 이거 추정력 인정 안 해준다는 것.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원시 취득자 아닌 자에게 등기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된 경우라면 추정력 인정해 준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2페이지를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원인 무효인 경우 하는데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이고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난 뒤에 등기가 됐어. 그래서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으면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인정 안 될 것인데 사망 이전에 등기를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면 추정력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그때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 공유 지분 합계를 분자, 공유 지분이 그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력 인정 안 한다는 거. 수학적으로 가감해가지고 계산 안 한다는 거. 그냥 지분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면 추정력 없다는 것.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말소되기 전자가 소유자로 추정을 받을 것이고, 즉 말소된 종전 등기 명인이 추정력이 있다는 거. 원인 없이 말소됐으니까. 다음에 추정력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믿었다면 선의무가 실이 추정되고,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받는다라는 것. 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정리해놓고 정리요소의 회피를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는 것. 추정력 없는 거 표제부는 권리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예고 등기도 추정력 없고 가등기에는 추정력 없다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종국 등기 본등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짝 한번 읽어보시고 등기의 점유적 효력. 점유 시효 취득은 20년 점유가 필요한데 등기부 시효 취득은 10년 점유만 되기 때문에 등기된 것이 10년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효 취득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동산의 경우에는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점유만 있으면 되니까 그 등기가 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그렇게 나왔을 때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를 말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소유자인데 이걸 B가 매입을 하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본등기에 할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의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해서 가등기를 해둘 수 있는데, 가등기라는 것은 장차 발생할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채권적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해놓는 것인데 이 가등기에는 추정력 인정 안 한다는 것. 가등기인 채로는 추정력 인정 안 한다는 것.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A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누군가에게 소유권 인전 등기한 후 이 가등기는 3월달, 이 C는 5월달 매매로 이전 등기했고, 그리고 7월달에 가서 이 B가 이 자리에 본등기를 하면 물권 취득은 7월달에 되지만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은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것. 저 앞에서 몇 번 하고 왔습니다. 이때 이 C는 A에 대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뭐 경고적 효력은 있을 수 있고 넘기시고, 불법 말소된 가등기의 효력 및 그 가등기 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하는데 말소 당시의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회복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가등기의 가등기 이전 등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조건, 부권리, 양도할 수 있다 했는데 피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것뿐이라면, 이걸 팔려고 하면은 여기에 부기등기 있음을 표시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부기등기에 의해서 가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실제로는 돈 빌려주고 해놓은 가등기라는 거지. 돈을 다 갚았어. 이래 갚든 저래 갚든 돈을 다 갚았어. 그때 말소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 양수인한테 한다는 거. 어느 걸 말소시켜달라 해야 될까? 주등기를 말소시켜달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소 청구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이걸 말소시켜달라고 청구했다는 거. 이게 말소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이거는 따라서 말소될 것이기 때문에, 단 여기에만 원인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이것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무효등기의 유용 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왔고 한번 읽어보시고, 중간 생략 등기도 설명은 됐습니다. 설명은 읽어는 보시고 빨리 설명합니다. A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입을 하고 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할 수 있는가 했는데, 이 부동산 매매를 나름대로는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너한테 팔았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 양도했다는 것만 가지고, 양도 통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직접 청구 못하고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승낙이 없이 양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서 C에게 넘겨야 될 것이고, B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C는 B를 대위해서 A에게, B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고, 따라서 대금이 미납된 것이 있을 때는 합의를 이유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해 올 때 이 대금 다 받을 때까지 나는 못 주겠다. 동생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그대로 존재하는 한 이렇게 반환 청구권 없고, 요게 실효되면은 소유권 얘기한 거 점유가 넘어갔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다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 기재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무효등기 유용 여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등기 절차 일반 원칙은 권리관계와 관련돼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라는 것.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 다툼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경우 또는 권리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신청도 대리나 대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등기 신청 대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여러 번 이야기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산물권 변동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